예,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뭐 객체를 좀 쉽게 저장하고 꺼내오고 자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와 셋과 맵이라는 거가 나옵니다. 리스트 컬렉션, 셋 컬렉션, 맵 컬렉션. 근데 요 리스트와 셋과 맵은요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바 API 들어가 보시면 리스트 인터페이스, 셋 인터페이스, 맵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어질 그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구현해 놓은 구현 클래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리스트 계열의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쇼핑몰 구현할 때 어레이 리스트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를 때는 어려운데 한번 써보면, 그죠? 직접 써보고 실제 이제 그 개념을 익히고 하면 또 쓸만합니다. 예. 그래서 배열보다 이게 엄청나게 편하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리스트, 셋, 맵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구현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런 구현 클래스들이 제공하는 그런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 이제 나와 있고, 검색을 할 때 조금 이제 그 검색 기능을 강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컬렉션들도 있습니다. 검색에 최적화된 컬렉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 그 시간에 보면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예. 그 한 단어로 그냥 다른 교재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쪽에 그냥 한 줄 찍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라는 하나의 과목이 또 있습니다. 자료 구조. 상당히 머리 아파하죠, 그죠? 그런 쪽에 이제 보시면은 요런 리포라든지 피포라든지 그 외의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last in, first out,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서에 를 이렇게 머리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last in, first out를 제공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 스택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자료 구조가 있고, 그 first in, first out 처음에 들어왔는 게 제일 처음으로 나가는 다른 쪽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게 제일 처음으로 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그런 의미고, 요거는 이제 보통 Q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기화라는 거, 그러니까 메소드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동기화된 컬렉션이 있고요. 동시 실행이라는 컨커런트 컬렉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 이제 말씀드렸고, 컬렉션 사전적 의미는 수집, 저장하는 거다, 수집해서 저장하는 거다. 자,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배열을 써보니 배열을 쓰다 보니까 되게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 배열도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배열의 그 단점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장할 수 있는 객체 수가 배열을 생성할 때 이미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 배열 사이즈를 더 크게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객체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존의 객체가 사용하다가 없어진 부분은 있죠. 없어진 부분을 이게 하나씩 스캔해서 찾아서 그 빈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이제 처리를 매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비효율적이다, 번거롭다, 이런 이제 배열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쓴다.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 뭐 설명해 보면은 객체를 효율적으로 추가, 삭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컬렉션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다 우리 그 임포트 할 때요 java.util. 해서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시프트 O 하시면은 자동 임포트 되죠. 상당히 편합니다, 그게.
그 초보 그러니까 기초 지금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찾아보고 그것도 공부 찾아보는 것도 공부지만 되게 번거로워요. 예. 자 자동으로 이제 임포트 하기 때문에 단축키만 잘 알으시면 될 것 같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다양한 클래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다양한 컬렉션은 인터페이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리스트 인터페이스와 셋 인터페이스와 맵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뭐 벡터라는 것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 이런 것처럼 조금씩 근데 얘가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한 클래스들도 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하고 맞는 것을 골라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각각 이런 셋이나 맵도 이런 이제 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현 클래스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료 구조, 그러니까 컬렉션에 지금 이제 클래스들이 많으면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도 많을 거고 이거를 일일이 내가 이름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일일이 그걸 익혀서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메소드 이름을 하나만 잘 익혀 놓으시면 다른 컬렉션 이제 구형 클래스 사용하실 때 동일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다양한 컬렉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설명은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것들을 구형 클래스에서 실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은 같은 메소드 명을 가지겠죠. 결론은 그러면 하나만 알면 다른 클래스 구현 클래스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도도 보셨어요.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이것도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컬렉션 프레임워크이잖아요. 맵은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 따로만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제 이 컬렉션에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리스트 인터페이스, 셋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클래스로 구현한 게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벡터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셋이라는 요 인터페이스도 컬렉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만들 때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있고 자스 클래스 있고 나는 부모 클래스 상속받아서 자스 클래스를 만드는 건 기억나는데 인터페이스도 그렇게 되는 거 다 학습을 했는데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 한번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상속받아서 또 다른 자식 인터페이스 만들고 하는 거 했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요 리스트와 셋,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요 밑에 색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셋 같은 경우는 해시셋, 뭐 트리셋, 맵 같은 경우는 해시맵, 해시테이블, 트리맵, 프로퍼티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거지. 익숙해지시라고. 혹시나 이 중에 하나가 나오면 지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요 교재 탁 펴시고 요런 내용이었었지라고 딱 기억이 나시도록 좀 이제 그렇게 하시면 혼자서 소스 분석 다 되니까 그죠? 자 이미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제기 다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컬렉션 쪽이죠. 쪽에 이제 리스트와 셋 계열로 나누는데 이제 리스트 계열 어제 우리가 실습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순서 인덱스를 쓰죠. 이런 부분은 배열의 인덱스 쓰는 거하고 비슷했었는데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열에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실제 우리가 요 리스트 계열에서 어떤 이제 값을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서 값을 가져올 때, 벡터에서 가져올 때 인덱스를 사용해서 get 메소드 사용해서 인덱스 값 넣어주면 해당 인덱스 위치에 객체를 가져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내용을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가 해당되고 뭐 간단하게 어제 했던 거 어레이 리스트 예, 하고 벡터하고는 구조가 같고요. 이 벡터는 멀티 스레드에서 보통 이제 사용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어레이 리스트는 싱글 스레드 우리가 지금 메인 메소드만 쓰잖아요, 그죠? 실행되는 메소드 메인 메소드 쓰는데 거기 이제 메인 메소드만 이제 실행되는 메인 메소드만 쓰는 게 이제 싱글 스레드입니다. 그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는 빈번하게 그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많이 할 때 그때는 어레이 리스트나 뭐 벡터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게 낫다, 효율이 낫다. 그래서 실행 속도 비교하는 것까지 다 해봤죠, 그죠? 엄청난 실행 속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 계열. 자, 오늘 이제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죠. 셋하고 맵하고 이제 그래서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을 한다 했는데 이제 중복 저장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자, 요 부분도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설명 드린 부분이고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다 하는 게 요 리스트 계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그림 제가 그래서 설명 드렸는데 이터레이터 객체 생성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 통해서 이터레이터 객체 반복자로 했죠. 생성해서 주머니에서 하나씩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이제 객체를 접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셋 계열은 중복대 값을 저장할 수가 없고 단 이제 널 값도 저장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헬스셋과 트리셋 쪽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리해야 될 요 맵 계열이 있죠. 맵 계열. 맵은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데 키도 객체고 값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맵 엔트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키와 값을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요. 맵 엔트리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키와 값 쌍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고요. 요것도 이제 중복 값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요. 값은 중복이 되는데 키는 중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요 위에서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객체를 찾아가기 위한 정보죠. 그래서 구현 클래스는 해시맵, 해시테이블, 트리맵, 프로퍼티스 이면은 이제 구현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요 리스트 특징하고요,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구조들 설명드렸고, 요런 메소드, add, set. 자, add는 추가할 때, 그죠? 교체할 때는 set. 그다음에 contains라고 해서 값이 있나 없나 불리언값 볼 때는 contains 쓰고, 그죠? 객체 던져주면 똑같은 거 있으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은 false가 나오고, 그죠? get 사용해서 인덱스 값 주면 객체 끄집어낼 수가 있고, 이제 empty는 자, 이 컬렉션 안에 자료 구조 안에 객체가 하나도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비어 있으면 true고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false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어 있나 비어 있지 않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사이즈라고 해서 실제 이제 요 컬렉션에 전용된 객체 개수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되죠. 요 사이즈를 가지고 실제 폼을 이렇게 돌리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클리어. 자, 요 컬렉션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이제 제거해버리는 거죠. 삭제해버리는 거고, 리무브는 특정 객체만, 요 인덱스 값 줘서요. 인덱스 위치에 특정 객체만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객체를, 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무브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객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객체를 던져주고요. 이 객체하고 같은 게 있으면 그 객체가 제거되는 요런 이제 형태로도 리무브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 용량 어레이 리스트는 디폴트로 1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요.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 크기가 늘어납니다. 뭐 그래서 뭐 배열보다는 그냥 우리가 배열은 어레이라고 부르죠.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제거를 해버리면 뒤에 있는 객체가 한 칸씩 앞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리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밀려서 넘어옵니다.
요거 재개했을 때 만약에 새로운 어떤 객체를 가운데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객체가 뒷자리로 이렇게 하나씩 밀려납니다. 한 칸씩. 하나씩. 백단은 앞에 어레이 리스트하고 구조는 똑같다고 그랬고요. 요거 부분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스레드 동기화라는 걸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이제 객체를 추가 삭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스레드 세이프를 보장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멀티 스레드에서 보통 이제 이 벡터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링크드 리스트는 요 빈번한 객체 삽입과 이제 삭제가 일어날 때 어레이 리스트 쓰는 것보다는 링크드 리스트 쓰는 것이 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가 달라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레이 리스트 구조하고요, 링크드 리스트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노드라고 그러는데 노드를 만들 때 앞에 있는 노드와 뒤에 있는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주소값을 이용해서 이 노드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 노드가 삭제가 될 때는 이 노드만 딱 제거하고요, 앞에 있는 노드의 주소와 뒤에 있는 주소를 서로 교환만 해버리면 연결이 됩니다. 딱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노드를 넣을 때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노드 요 링크를 딱 끊고요, 새로 이제 추가되는 노드의 주소를 앞뒤 그 노드가 될 노드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 새로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주소 처리만 하게 되면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레이 리스트 설명드릴 때 뭐 삽입과 삭제될 때 자동으로 한 칸씩 당겨오니까 참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배열에 비해서는 좋죠. 그런데 빈번하게 어떤 이제 객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시간이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그게 부하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링크드 리스트는 빈번한 객체 삽입과 삭제와 삽입이 일어날 때는 어레이 쓰지 말고, 백단은 어레이 리스트 쓰지 말고 링크드 리스트 써라.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 컬렉션인데 뭐 요거는 뭐 수학의 집합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없다고 그랬죠. 순서. 순서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 주머니에 보시면 여기 뭐 어떤 값을 담으면요,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막 여기에 막 섞이겠죠. 순서가 없어요. 객체의 순서가 없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동일한 객체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딱. 요 안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번호처럼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객체를 저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널도 하나의 값이라고 보면요, 요것도 하나는 가질 수 있지만 두 개는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널만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요 셋 컬렉션을 셋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임플리먼트한 클래스, 구현 클래스 보면 해시셋, 링크드 해시셋, 트리셋, 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메소드를 보면 요 셋 같은 게 컬렉션 같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와처럼 같은 이제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인터페이스죠, 셋이. 그래서 요 객체 추가할 때 add라는 메소드 그대로 써요. add 쓰고요. 객체 그다음에 검색할 때 컨테인스 있나 없나, 여기 포함하고 있나 없나, 또 is empty 그대로 씁니다. 사이즈, 여기 요소가 몇 개가, 객체가 몇 개가 정되어 있나, 객체 수 리턴하는 거. 클리어, 요 셋 컬렉션 안에 저장된 객체 수는 사이즈고요. 삭제하는 거는 다 삭제하는 거 클리어. 그다음에 리무브, 삭제할 때 객체를 이렇게 던져주면 해당 객체를 이제 삭제한다. 자, 이 부분은 앞에하고 비슷하죠, 메소드가.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터레이터. 자, 요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실행하면 리턴 되는 게 뭡니까? 이터레이터 클래스, 이터레이터 타입의 자, 요 제네릭이 제네릭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이터레이터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객체를 한 번씩 가져오는 반복자 리턴인데, 요 반복자 하나씩 이제 꺼지면 되는 개념이에요. 안에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를 꺼져내면 꺼져냈으면 하나씩 사라지죠. 그런 이제 구조의 객체입니다. 자, 반복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단은 셋 컬렉션에서는 자, 전체 객체 대상으로 한 번씩 반복해서 가져오는 요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이제 쓰고 있고요. 예. 그 인덱스로 객체를 점색하는 그런 앞에서 봤던 예. 인덱스로 검색하는 그런 메소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리스트 계열하고 셋 계열하고 비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셋이 나오는데 이제 해시셋에서 뭐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해시셋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니릭 타입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동일 객체와 동등 객체는 중복 전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 동등 객체 자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동등 객체일 경우에는 이 셋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컬렉션 안에 셋 컬렉션 안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객체여야지만 내용이 달라야지만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준이 그죠? 그래서 동일한 객체냐 동일하지 않은 객체냐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해시 코드 값을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비교된 게 같으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 해시 코드가 같아야 되고 자 equals 메소드 사용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동일해서 출현하는 리턴이 나와야 됩니다. 리턴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동등한 객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해시 코드나 equals 결과가 다르면요. 해시 코드가 다르거나 equals 결과가 false가 나오면 다른 객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른 객체일 경우에만 요 셋에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맵 컬렉션의 자 이제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맵을 한번 볼게요. 맵 컬렉션 자 이제 요거는 맵 인터페이스는 컬렉션으로부터 이제 상속받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떨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이제 키와 밸류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값을 이용해서 한 쌍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걸로 이제 맵 엔트리라고 하고요. 맵 엔트리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키와 값이 한 쌍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맵 엔트리라고 하고 맵 엔트리 객체를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키도 객체고요. 값도 객체입니다. 키도 객체로 되어 있고요. 값도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는 중복될 수가 없다. 예. 자, 키는 중복될 수 없다. 요게 특징이고요. 자, 요 맵을 구현한 거는 해시맵, 해시 테이블, 링크드 해시맵, 프로퍼티스, 트리 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에서 쓰는 메소드들을 이제 보게 되면 자, 맵에서는 객체 추가할 때 put 씁니다. 자, 키 객체와 밸류 객체를 이렇게 던져 주고요. put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주어진 키와 값을 추가하면은 저장이 되면 추가 저장이 되면 이제 값을 리턴해 준다. 값 객체를 유출해 준다. 그다음에 이제 검색할 때 여러 가지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컨테인스 키와 컨테인스 밸류는 키가 포함되어 있느냐, 밸류 값이 밸류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느냐, 키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불리언 값으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고요. 네. 자, 엔트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리셋. 자, 요 엔트리셋은 키와 값이 한 쌍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된 모든 맵 엔트리 객체를 셋에 담아서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네릭을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네릭 타입 형태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죠? 자, K와 V라는 타입 파라미터를 이제 쓰는 그런 이제 키고 이건 밸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뭐 타입은 이제 키, 객체 키 객체. 자, 키 객체를 이제 주면 해당 그 이 키 객체와 한 쌍인 요 밸류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퍼티는 똑같죠, 그죠? 비어있나 컬렉션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키셋은
요 엔트리 셋은 키와 밸류 한 쌍을 다 이렇게 맵 엔트리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키셋 같은 경우는 키만 키 객체만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키를 셋 객체에 담아서 리턴한다. 키만 밸류는 빼고 키만 그다음에 사이즈는 크기 자 저장된 키의 총수를 리턴해 준다. 그다음에 밸류스 했을 때 자 요거 이제 키만 리턴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하는 게 있었죠. 키셋처럼 밸류스 하면 저장되어 있는 컬렉션 이제 값을 요 컬렉션에 담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죠. 모든 객체 삭제할 때 요 컬렉션의 객체를 삭제할 때 클리어 이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맵 엔트리 키와 값으로 되어 있는 맵 엔트리의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한다. 자, 리무브는 콕콕 집어서 삭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인덱스를 쓰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그러니까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키 객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키와 일치하는 맵 엔트리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삭제를 하고요. 삭제가 되면 여기서 삭제가 되는 맵 엔트리의 밸류 값을 리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시맵, 자 해시맵 여기 이제 구조 우리가 해시맵 객체 사용할 때요, 이렇게 new 해시맵 하시면 됩니다. 키 타입과 키 객체 타입과 값 객체 타입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네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맵이라는 인터페이스 뒤에 자 다이아몬드 연산자 안에 타입 파라미터 그러니까 k, v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고. 자, 키 객체는 자 캐시 코드와 이퀄스를 재정의해서 동등 객체가 될 조건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키로 사용할 우리가 객체를 만든다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객체가 같은 키다 할 때 같은 객체다 앞에서는 같은 객체다 할 때 요 해시 코드와 이퀄 이제 같아야 되고 출력값이 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키도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키 객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해시 코드가 같으면서 또 요 equals 메소드 실행했을 때 내용이 동일할 때 true가 나오면 같은 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게 나오거나 false가 나오면 false가 나오면 다른 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맵에서는 같은 키를 가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이 개념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키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밑에 나왔죠. 스트링은 문자열이 같을 경우 동등 객체가 될 수 있도록 자 해시 코드와 equals 메소드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스트링을 많이 쓴다 그런 뜻이고요. 자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해시 테이블 앞에 있는 요 인터페이스 쓰는 부분은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같고요. 뒤에 해시 테이블 요 생성자 클래스 생성자 이름만 이렇게 해시 테이블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KV 이렇게 키 타입과 작업 타입 주시고요. 해시 테이블은 객체를 만드는 법이 이제 해시 요 테이블 같은 경우도 해시 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이드 동기화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요 동기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어레이 리스트는 싱글 스레드 쓰고 벡터는 멀티 스레드 쓴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동기화를 지금 시키기 때문에 벡터 같은 경우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메소드는 이제 동기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스레드가 접근해서 출력하는 데 있어서 스레드 세이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해시 맵하고 같은데
객체를 추가 삭제할 때 자, thread shape이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에 해시 테이블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퍼티스는 특징은 키 객체와 값 객체가 다 스트링 타입이다.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규칙으로. 그래서 이 키와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제한한 맵 컬렉션을 우리가 프로퍼티스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프로퍼티스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처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 키와 값 이제 쌍으로 파일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값을 읽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요. 프로퍼티 파일이라고 해서 이 확장자가 점 뒤에 프로퍼티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로퍼티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거 사용하는 곳은 뭐 옵션 정보라든지 파일 안에 이제 정보를 담아 놓은 거니까 옵션 정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라든지 뭐 다국어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 처리할 때 보통 이제 요 프로퍼티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뭐 설정 같은 게 자주 바뀔 때 유지보수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런 프로퍼티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파일 안에 키와 값은요, 키 다음에 요 이퀄 기호죠. 이퀄 기호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옵니다.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줄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키와 값이 자, 요 이퀄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로 요 프로퍼티스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안에 그 인코딩 자 문자셋은 ISO 8859-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유니코드 형태로 변환돼서 전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기능을 강화시킨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자료가 많으면 그 많은 자료 중에 자, 그 특정 자료를 하나 골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적을 때는 금방 찾지만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이 검색하는 속도가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의 속도를 늘어지지 않고 조금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요 검색 기능을 강화시킨 이제 컬렉션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검색 기능 강화시킨 컬렉션을 보면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만든 우리 그 탐색기 같은 거에도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탐색기 만드는 사람은 개발자가 운영체제 만들 때요. 윈도우에서 운영체제 만들 때 야, 이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SSD에 저장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사용자한테 뭐 폴더나 파일을 빨리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제일 좋을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탐색기가 폴더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트리 구조로 이렇게 탁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검색할 때 저도 이렇게 이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형태의 자료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트리 셋과 트리 맵, 자 이게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진 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트리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셋에서도 트리가 앞에 있고요. 맵에서 트리가 앞에 있는데, 자, 셋 컬렉션에서도 트리 셋이라는 게 있고, 맵 컬렉션에서도 이 트리 맵이라는 게 있다. 다 이제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루트 제일 위에 있는 이 뿌루트가 뿌리죠, 뿌리. 루트 노드라는 게 있고요. 노드. 그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로 이렇게 자, 요 위에 있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게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전 트리에서 왔다는 얘기는 자, 요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쪽에 자식이 있죠. 자식 몇 명? 2명이라는 거죠. 왼쪽 자식 하나, 오른쪽 자식 하나.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A도 보시면 B 왼쪽 자식 하나, C 오른쪽 자식 하나, 두 개죠. 예. 항상 자식은 예. 이렇게 두 개 미만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진트리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 패턴으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료가 많으면 다 밑으로 이렇게 두 개씩 매달리는 거예요. 예. 부모 자식 밑에는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진트리 구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자료 구조 쪽의 내용이 좀 나오는데, 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로 구성이 되고, 자 이진트리라는 게, 자 왼쪽 자식 노드는 부모 값보다 적은 값을 가지고요, 규칙입니다. 오른쪽 자식 노드는 부모 값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자 요 6이 있잖아요. 6. 자 6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컬렉션 안에 6이라는 값을 가진 게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컬렉션 안에 자료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9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자료 구조에 들어갈 때 9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매달리냐면 일단 요 6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루트 노드가 되고요. 얘가 루트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조상님이죠. 조상님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요 밑에 자식으로 이제 달려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클래시에 저장되는 객체가 자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검색을 해서, 자 지금 우리가 9를 넣는다 그랬죠. 9를 넣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기존에 들어있는 루트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9가 6보다 크죠. 크면 오른쪽에 나와요.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9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9 이제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3이라는 값을 3이라는 값을 또 이 컬렉션에다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컬렉션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애드해서. 그러면 요 내용을 또 비교하는데, 기존에 여기 달려 있는 6하고요 비교해요. 비교해서 6보다 작잖아요. 작으면 이렇게 왼쪽에다가 자식으로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하고 정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 이거하고 이제 정렬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정렬 시험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올림차순인데, 오름차순 혹은 올림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게 점점 값이 커진다는 거죠. 내림차순은 반대로 점점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자 올림차순 할 때, 오름차순 할 때는 왼쪽 노드부터 읽고, 그 다음 부모 노드 읽고, 오른쪽 노드 읽어요. 자 왼쪽 노드부터 읽으면 오름차순 된다고 그랬죠. 자 왼쪽에 거, 이거 왼쪽입니다. 그죠? 자 3이죠. 오른쪽에 거 뭡니까? 9죠. 자 읽는 순서가 왼쪽 읽고 부모 읽고 오른쪽 읽으면, 자 3 읽었죠. 왼쪽 읽고 오른쪽, 다음에 부모 6이죠. 6 읽고 오른쪽 읽으면 9 읽으면 뭡니까? 3, 6, 9. 값이 점점 커지네요. 맞네. 자 이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저장할 때 값을 저장할 때 큰 거는 오른쪽에, 작은 거는 이렇게 부모 노드에 왼쪽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달면은, 링크를 걸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왼쪽 노드, 부모 노드, 오른쪽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오름차순 정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값이. 그런데 반대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오른쪽 노드 읽고 부모 노드 읽고 왼쪽 노드 읽으면, 자 여기에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뭡니까? 자 내림차순은 큰 값이 세서 출발해서 작은 값을 꺼내는 거죠. 오른쪽의 값 얼마입니까? 9죠. 자 9 먼저 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모 노드 6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왼쪽 노드 3입니다. 보니까 9, 6, 3이네요. 큰 게 먼저 앞에 나오고 제일 작은 게 뒤에 나오죠. 내림차순이죠. 점점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진트리 형태로 이렇게 자료를 트리 구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자동으로 돼버려요. 정렬이 돼 있다는 얘기는 자료를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여기 성적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앞에 오고 제일 낮은 사람 뒤로 가세요 하면 뭐예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9점 받은 사람, 이게 점수라고 그러면 9점 받은 사람이 1등이죠. 그 다음 받은 점수가 2등이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3등 꼴찌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선생님이 딱 봤을 때 가운데 있는 학생이 평균 거의 치가 가운데 있는 학생이 이제 이 사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고 제일 뒤는 있으니까 값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보시고. 예. 그래서 값이 적어서 그런데 값이 많으면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값이 이 6이 아니고요. 60억이야. 60억. 여기에는 지금 숫자가 100억 개 들어있어요. 100억 개. 숫자가 트리고적으로 100억 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개 중에서 특정한 내가 숫자를 이 자료 구조에서 크레이션에서 찾아야 돼. 그럴 때 자 60억이면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값을 찾죠. 자 90억을 찾아라 했을 때 왼쪽이 있나 오른쪽이 있나 둘로 딱 나누면 돼요. 총 90억 개가 있는데 90억 개의 자료가 있는데 둘로 탁 나눠서 찾아보면 일단은 요 왼쪽에는 없다 그죠? 왼쪽에는 60억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찾을 필요 없죠. 60억 개만큼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30억 개만 찾으면 되지. 60억 개만큼은 찾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 나눠지잖아. 이 값을 기준으로 딱 비교해 버리면 그죠? 너 이 값을 찾는데 어디 있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60억을 비교하니까 90억이네 크네? 그러면 보통 오른쪽에 큰 값은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60억보다 작은 값들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하면 60억 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 이거 지금 공부하셨고 하셨던 분들은 이 자료 구조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론적인 거를 실제 쓰고 있네요. 그죠? 어디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론만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막 이제 질리는 거죠. 이론에 또 이론을 위한 이론을 공부하고 또 이론 공부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자바 우리가 다 프로그램 언어를 다 이제 익혀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론을 보잖아요. 또 기사 시험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이렇게 내용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쓰는구나 딱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많이 하려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뭐 들어보니까 검색 속도가 막 하루가 걸려. 막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딱 하죠. 내가 이게 검색 속도 빠르게 하는 그러면 이론들이 많겠죠. 내가 왕년에 검색 속도와 관련된 인덱스 관련해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거 했는 것 중에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요런 이론 논문 찾아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도입해가지고 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서 프로그램 만들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네이버 20년 전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개발자 뽑을 때는요. 개발실에서 개발자 뽑을 때는 프로그래머를 뽑는 게 아니라 연구원을 뽑아요. 연구원을. 이런 알고리즘 있죠. 검색 알고리즘 쪽서는 연구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실제 그 석박사 그 논문 발표했는 거 가져와라 그래요. 니 얼만큼 연구했나 보자. 우리 회사에서 이 알고리즘 쓸 수 있나 한번 보자. 니 거 쓰게 되면 기존에 알고리즘 쓰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가서 고객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거 보자. 이거예요. 네. 게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게임학과 있죠. 게임도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게임의 어떤 기능 막 줄기차게 그 기능만 막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뽑을 때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쪽에서 땡겨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자료 구조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 이론적인 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죠?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설명을 또 드린 거예요. 예.